우리가 여가 여행객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여러분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배인데 이렇게 롯데호텔에 객실팀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부경대 다니고 학점은 이 정도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로 3개월 동안 객실 하우스키핑 보조를 받았습니다. 토익 점수는 920점입니다. 토플 83점. 파리바게뜨에서 9개월 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할리스 커피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9개월 동안 했습니다. 미국의 외인 주립 대학 교환 학생으로 5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갔다 왔습니다. 자,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하는 아까 어렵다는 거죠. 지원 동기. 이거는 기본이죠. 어느 회사든지. 부산 롯데호텔에 지원한 동기와 희망하는 지원 분야.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냉철하게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완벽합니다. 최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친구 한번 이야기를 소개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미국 교환 학생 파견 중에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묵었던 엑스칼리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에 감동받아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 미국 봄방학 기간이라 호텔 손님들의 줄이 엄청나던 날이었어. 한마디로 사람이 많은 거죠.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해서 여권을 찾는데 가방 안에 든 것이 많아 여권이 든 파우치가 잘 보이지 않아 허둥지둥했다. 체크인을 도와주시던 프런트 직원분께서 You don't need to hurry. 수두를 필요 없어요.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가방 안에 있는 물품을 다 꺼내 여권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여권을 찾았을 때 함께 미소를 지어주면서 Great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 뒤에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여행하러 왔는지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등 일상적인 대화를 건네시며 반가운 환영 인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소한 일화일심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보이지 않아 손님 입장에서는 당황하죠. 특히 외국인 손님은 그 순간에 그 직원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또는 체크아웃 하는 날이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는 그랜드 캐년, 보통 이제 라스베가스 가면 그랜드 캐년을 많이 이제 가죠. 후보댐도 가고 에 예정되어 있었고 호텔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데 셔틀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 로비에서 헤매졌다. 근데 직원분이 호텔 직원분이 Do you need help? 하며 먼저 물어봐 주시고 여기서 정류장까지 찾아가기 힘들다며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직접 안내해 주셔서 제 시간에 투어버스를 탈 수 있었다. 감사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고객이 당황할 수 있는 순간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캐치하여 중요하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에 매료되었고 부산 롯데호텔 객실팀에 근무하며 제가 호텔에서 받았던 감동적인 서비스를 고객님에게도 직접 전하고 싶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죠? 나도 이렇게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왔을 때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손님 입장에서 내가 잘 이해해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전하고 싶다. 사회활동 경험과 특기사항을 주겠어요. 친절의 아이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아까 파리바게뜨 거 뭐 있었죠. 서비스 능력을 길렀습니다. 주택가 상권에 위치한 빵집과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연령층. 호텔도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옵니다. 고객별 응대방법을 스스로 배웠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저는 뭐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소용이 없죠. 뭐 왜 잘하느냐를 에피소드 아주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빵집 근무 초반에는 또래 연령층 이외의 고객을 상당히 어렵고 어색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사장님께서는 중장년층 고객께는 날씨나 가사 업무를, 청년층 고객에는 의상이나 가방 등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 좋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 맞춰서 말을 건네니 싹싹하고 친절하다. 좋죠. 칭찬을 카페 근무 당시 고객 설문조사를 매달 시켰는데 이달의 친절 직원으로 뽑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죠. 저는 아주 친절합니다. 이런 말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죠. 뭐 이달의 친절 직원으로 뽑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카페죠. 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다음, 경청과 공감이 고객 응대의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죠. 학창시절 누구로부터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친구들의 고민 상담자이던 저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특기를 잘해 아르바이트 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불만 고객 응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서비스 관련된 여러분이 알바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뭐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외식업체나 모든 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하루는 고객에게 판매한 케이크에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다. 이거 잘못하면 이빨이 부러지죠. 고객님이 매장에 전화를 하셔서 어린 아들이 이 물질을 씹었는데 큰일 났다. 그죠? 큰일 났으면 어떡하나.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빨에도 부러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겠다 등의 말과 함께 화를 내렸습니다. 불만 고객을 처음 대면하는 것이라 당황했었지만 침착하게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을 다 듣고 난 후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이게 중요합니다. 다 듣고 중간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있죠. 그게 아니고 자, 그 사람이 불만을 다 토하도록 다 들어주는 것. 경청. 그리고 난 뒤에 먼저 죄송하다. 자기가 뭐 죄송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이 되었더라면 저 또한 가슴이 철렁했을 거라는 공감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하죠. 남 이야기 듣듯이 남 입장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공감의 말씀. 이 말 한마디에, 그죠? 옛날 말에 말 한마디에 청량 뭐 빚을 갚는다. 청량 뭐 우찌로 보시면 1000만원의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겠죠. 말 한마디에. 공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향으로 불만 해결을 해드렸다. 뭐 반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외에 매장에 전화 주셨던 전화번호에 개인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날 고객님께서 매장에 이번에는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죠? 방문하셔서 화를 내서 미안하고 왜냐면 자기가 사과 문자를 줬으니까 볼말을 잘 들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는데 미소가 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 응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묻어졌다. 이러한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고객 응대 방법과 준비된 고객 서비스와 함께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보면 저는 뭐 완벽하게 고객 서비스를 해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저는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다양한 서비스 업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냉철하게 완벽한 서비스를 저는 늘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딱 자기가 어떻게 응대했다는 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없이 저는 뭐 원래부터 잘하고 뭐 서비스 응대 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달인입니다. 완벽하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구체적으로 여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여기도 구체적이잖아요. 사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업체에서는 왜? 그럼 뭐 입에 발린 이야기는 뭐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별 재미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좋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됐죠. 자, 마지막에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내용. 이것도 아주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디딤돌을 밟으면 기본부터 차근차근. 앞에 보면 파라다이스 호텔에 3개월 동안 하우스키핑 부스에서 일한 게 나오죠. 하우스키핑 부스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청소하는 건데 뭐 모두가 싫어하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객실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죠. 이게 중요하죠. 내가 프론트 데스크에 일을 하면 객실을 판매하잖아요. 그럼 객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객실을 모르고 객실을 판매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상품을 알고 상품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음식을 판매할 때도 그렇죠? 뭐 파스타 뭐 요리를 판매하는데 그 파스타에 대해서 모르고 판매하면 손님이 물어봤을 때 뭐 다 잘 모르는데 맛있다고들 하던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는 뭐 올리브 뭐 그거 들어가고 안에 메뉴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떤 손님은 이런 취향의 손님은 좋아하시고 이런 손님은 조금 느끼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그거는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야. 본인이 이제 그런 나름대로 고객 대응하는 그런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센스, 그죠?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호텔의 핵심 상품인 객실을 고객에 판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이렇게 자기 포인트를 했죠. 내가 여기를 지원하니까. 객실 청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무 첫 달은 룸메이드님을 보좌하면서 객실의 종류, 객실을 구성한 가구, 소모품, 비품, 객실의 전반적인 구조 및 물품 배치, 객실 전체의 정비 방법 등을 봐오고 둘째 달에는 아주 제대로 했죠. 직접 자기가 친구 정리 등등 업무를 청소 업무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정비와 함께 인스펙션, 중요한 거는 이제 체크하는 거죠. 청소가 잘 됐다 못됐다. 이렇게 해서 정비가 끝난 방의 점검 업무를 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실 판매 계획이 이어지는 일을 하게 됐다. 호텔 객실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객실에 대한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관광 경력을 전공한 배운 호텔 관련 지식과 호텔 하우스키핑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무 경험이 합쳐져서 객실 정비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이 전공을 은영적에 강조하면서 그런 이론과 실무를 내가 겸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체력을 기르다. 호텔 아르바이트 업무 강도가 높아 근무 철단에는 일주일에 단 이틀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건 대부분의 학생들은 겪는 이야기죠. 특히 이학생이니까 그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등산을 통해 체력을 키워 근무 마지막 달에는 주 6일까지 근무했다. 이런 게 아주 키포인트죠.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뭐 체력이 짱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과시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체력을 키우다 보니까 마지막 달에는 주 6일까지 또 근무가 다 거뜬히 했습니다. 이런 게 이 친구는 점점 성장하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장하는 자세. 셋째, 근무 중 틈틈이 서비스 실무를 익혔습니다. 호텔 내부를 돌아다니시던 현직 호텔리어 분들의 고객 응대 방법이나 말투, 자세, 행동 등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서비스 실무를 익혀 근무 중에도 룸메이드님께 부탁하셨던 간단한 고객 응대 상황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날 때도 그냥 스마트폰 보고 딴짓 한다든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들 보면 여러분도 뭐 똑같죠. 어디 가서 뭐 빵집이나 어디 가면 보면 뭐 시간 나면 보면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있는 친구들 보면 벌써 여러분도 어때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아무리 내가 시간이 남더라도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아니면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근무 시간에는 그런 근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님이 없다 해서 그냥 딴짓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는 뭐 동료 아르바이트생끼리 뭐 대화 나누고 낄낄거리고 웃는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손님이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이 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친구는 마찬가지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호텔 내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능력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실무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다른 친구 2명이 지원했는데 이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가 된 이유가 제가 볼 때 이러한 구체적인 뭐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그죠? 이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제가 극복을 해내고 또 제가 업무 자체도 이런 걸 아르바이트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업무 지금 기회 회사에서 요구하는 프론데스크라는 이 업무에 제가 적합한 인물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하기도 쉽고, 그죠? 이 읽어 나갈 때 싹 들어오죠. 쭉 보면 그냥 오케이 이 친구 이랬구나 이렇게 쫙 내용이 그냥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만 봐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읽었지만 실제는 쭉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중원부원 아까 앞에 얘기한 것도 뭐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불필요한 이야기다. 자 5번 기타 장기 투숙 또는 이주 이사하는 고객이다. 이들 고객들은 주로 개인이나 가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서 그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가족들이다. 또는 물론 뭐 혼자 사는 사람이 개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영구주택이 발견될 때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유 살 집이 찾을 때까지 집을 이렇게 한번 사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될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로 이런 호텔이 필요로 하다. 왜 영구주택이 발견될 때까지는 내가 처음부터 여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텔을 이용해서 내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레지던스 호텔이라 해서 이런 장기 투숙객이라든지 이사하는 사람들도 당분간 금방 못 잡잖아요. 그래서 제법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정부 공무원들이나 군인 가족들, 군인들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동을 많죠. 군사지역에 흩어져 있고 또 정부 공무원도 우리 학교에도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분도 여기서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 일반인 여행객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와서 임시로 있지만 가족들이라든지 혼자 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호텔에서는 없는 게 예를 들면 조리시설이라든지 거실 공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거실 공간이나 주방 시설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호텔에서 이용 가능한 것보다 더 넓은 그죠? 더 넓은 거실 공간과 그리고 조리 시설 포함. 왜냐하면 맨날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호텔은 가면 주방 시설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안에 침대하고 뭐 샤워 시설하고 그다음에 탁자, 테이블 뭐 이런 정도 끝이죠.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장기 투숙자들이라든지 이런 이사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은 여기에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리엇 호텔에서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장기 투숙자들이 있더라. 오랫동안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회사 관계자로 또 이렇게 오래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조선 관계돼서 아니면 뭐 어떤 기자재를 수출하고 그에 대해서 기술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호텔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 먹고 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리어트 호텔에서 보니까 이런 고객층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호텔을 마련해야 돼서 레지던스 인이라는 호텔을 개발을 했습니다. 레지던스가 벌써 거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딱 맞는 그런 호텔을 메리어트에서 개발을 한 거죠.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메리어트 레지던스 인 호텔은 바로 하나의 본보기다. 어떤 본보기냐? 이런 장기 투숙 고객의 니즈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제품의 한 예다. 메리어트에 의한 레지던스 인 이 호텔은 장기 투숙객의 니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제품의 한 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입니다. 보면 주방 시설이 있죠. 심지어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좀 좁지만 하여튼 거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지던스 인 바이 메리엇이 만든 거죠. 약간 보면 아파트처럼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일반 아파트처럼. 그래서 이런 주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공짜로 프리. 뭐 따뜻한 음식도 있고 그죠? 주스하고 뭐 이게 다 있죠. 토스트하고 그다음에 시리얼 같은 거 또는 뭐 커피 뭐 웬만한 거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점심 저녁만 자기가 아까 그 주방에서 하면 되죠. 스튜디오 6 역시 레지던실인데 아까 우리 메리엇보다는 좀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가격대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튜디오는 보통 방 하나에 다 있잖아요. 소파 있고 침대 있고 여기 부엌이 있고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아주 어포더블 아주 저렴하게 여기에 메리엇 아까 레지던스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 수 있다. 편하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여기 있는 게 좋죠. 오랫동안 장기 투숙을 해야 되니까 오래 머무니까 비용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 부담 없이 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의 모습인데 이렇게 좀 약간 저렴한 거. 요거는 좀 비싸 보이죠. 아주 시설이 고급입니다. 그죠? 주방 시설도 아주 고급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간단한 소파도 있고 또 침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딱 스튜디오지만 작지만 알차죠. 모든 게 다 있죠. 알차입니다. 세탁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부산에 보면 시클라우드 호텔에 있죠.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거기도 보면 일반 호텔도 있는데 이 호텔은 자 이봐 복층돼 있죠. 소파도 있죠. 아주 넓습니다. 여기에 침대가 있고 이봐 부엌이 아주 잘 돼 있죠. 그 안에 세탁기까지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뭐 이거 그거죠. 뭡니까 이 모양이 밥하는 것 그죠? 쿠쿠 뭐 밥하는 것처럼 하여튼 뭐 샤워장 다 잘 돼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 보면 백숙카페 센텀 모텔 있죠? 센텀 모텔 거기도 일반 호텔도 있고 이런 주방을 갖춘 호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해운대 뭐 휴가 연휴에 왔다 이러면 저는 이제 시클라우드나 여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런 데 가라고. 그러면 아무 그 요리도 그죠? 한 번씩 맨날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파도 있으니까 훨씬 좀 지내기 편하죠. 그리고 대구에는 보니까 메리엇 레지던스를 만드는데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레지던스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거 여러분 봤죠? 보통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거의 호텔 수준으로 23층에 루프탑 수영장도 있고 조식 서비스도 한다. 호텔 부대시 입주민이다. 그래서 호텔이 관리사무소 역할을 맡아서 여기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일반 아파트인데 레지던스 아파트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럭셔리한 타입입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죠. 아주 소파하고 뭐 엄청 잘 돼 있죠. 주방이. 그리고 이렇게 요 2층에 아마 여기서 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루프탑 수영장도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사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항공사의 승무원이나 조종사는 늘 해외를 가면 그 잠잘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있는 호텔하고 협상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늘 정기적으로 그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라인의 크루, 우리 승무원과 또는 비상시에 탑승객들을 위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또는 다른 뭐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못 뜨는 경우에 비상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호텔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승객들이 발에 묶일 때가 있다. 왜? 예기치 않은 사건. 겨울에 눈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인 경우에 승객들은 비상 숙소를 필요하는 탑승객을 위해서 또는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는 우리 승무원들을 위해서 호텔과 협상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모신다. 그래서 에어라인과 관련된 손님들을 위한 방들은 굉장히 저렴하다. 바위 밑에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인블락 일괄적으로 일괄. 왜냐하면 한꺼번에 직원 승무원 그 승무원과 누굽니까? 조종사 이 사람들 일괄적으로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비상시에는 이렇게 승객들을 위한 그런 호텔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우리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에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다
우리 주로 승무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왜냐하면 딱 전기 노선이잖아요. 전기 노선이기 때문에 늘 몇 개의 객실이 필요하다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를 한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호텔 측하고. 이렇게 겨울 복봉이 오면 꼼짝 못하죠. 자, 틈새 시장. 항공사 승무원을 잡아라. 호텔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경쟁을 할까요? 승무원들의 숙소를 승태하는 항공사 유치 중재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장기적으로 숙소를 계약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왜? 늘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항공사는 롯데시티 호텔하고 메이필드 호텔은 제주항공과 진에어하고 또 그랜드 힐튼 호텔은 루프트한자 뭐 이렇게 다 각각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공사에서 객실을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겠죠. 저렴하게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늘 안정적으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늘 오니까 그죠. 성수기 비수기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오기 때문에 이랬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를 할 수밖에 없고 호텔은 그래도 이득입니다. 그죠? 늘 이득이다. 그래서 이런 성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틈새 시장을 호텔에서는 많이 공략을 하고 있다. 일본입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 거기에도 보면 호텔이 안에 있습니다. 호텔이 하나가 이 호텔 같은데 하여튼 호텔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 안의 모습입니다. 자, 호텔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호텔 고객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